여러분 안녕하세요. 형래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 중국의 헝다그룹이 거의 뭐 2년 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헝다그룹 자체 신규 채권 발행 금지, 주가가 뭐 20% 폭락하고 항생지수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건설주들이 폭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오늘도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았는데, 물론 우리나라 뭐 추석도 끼어 있고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중국이 헝다 사태가 일어난 지가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비구이안까지 해서 지금 대형 건설주 자체들이 지금 중국에서 이제는 거의 뭐 끝나간다. 물론 저는 몇 년 전서부터 중국은 이제 붕괴될 것이다.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붕괴로 간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중국 부동산 경제 위기의 서막을 열며 중국 부동산이죠.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이 된 개발업체 헝다의 회생 계획이 지금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주가 급락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이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헝다가 지금 무너진다,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헝다그룹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말고 또 비구 위안까지 벽개원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당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제 여기 프레시안에서 지금 2020년도에 경실련에서 조사한 거 그거를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집값 상승률이 1위가 노무현 정부고 그리고 상승액 1위는 문재인 정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게,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 집권 시기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때는 노무현 정부였으며 뒤를 이어서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 순이다. 그러면 이 범민주계 정부가 집권할 당시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민주당 자체 그쪽 계통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집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다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우파 정부가 들어왔을 땐 집값이 안 올라요. 그럼 이 얘기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헝다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게 중국은 빈집이 뭐 적게는 7천만 채, 많게는 뭐 1억 3천만 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중국 인구 14억이 다 들어가도 집이 남는다. 그러면 이거는 중국은 회생불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집값이 여기 경실련에서 조사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상승을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풍수적으로 8원 시기에 올랐는데 지금 9원이 되잖아요. 9원이 되는데 9원은 부동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시대가 아니면 앞으로 내가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기 힘들고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데 당분간 이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갖고 있는 집도 안 팔리는데. 근데 뭐 언론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보면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간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2, 3개월 전에 허수다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호가만 올라가고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주식까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쌍으로 부동산도 어려워, 주식까지 어려워. 사실 부동산 주식이 뭐 막 많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이자율도 높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헝다 사태가 지금 찬물을 끼얹는다. 물론 중국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 보면 뭐 홍콩 19% 폭락, 헝다에 또 흔들.
그러면 아시아 증시 혼주세,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도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물론 연휴가 끼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 제가 그런데 뭐 전에 이제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전에 지금 특히 우리나라 주식이 막 그때 갑자기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배터리가 많이 올라갈 때 가급적이면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요, 주식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언제까지? 2463까지 떨어졌는데 잘하면 뭐 좀 약간 반등에 추석 연휴 지나고 올라갈 수 있지만, 헝다 사태가 불거져서 만약에 디폴트가 된다 그러면 거의 2200까지도 열어둬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식도 이제 조금 어렵다. 그러면 언제쯤 좋아질 것이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내년 2024년 갑진년까지 좀 어렵고 갑진년 하반기. 그런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많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많은데, 일단은 현재 상황이 어쨌든 추석 지나고 봐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헝다 사태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벽개원인 비급이양까지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상당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지신 분들 지금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놔도 안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참으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제 뭐 그냥 저처럼 그냥 사고 뭐 그거 가지고 재테크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걸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빚이 막 요즘 같은 경우 은행 대출 이자가 막 7%, 심지어 7.45%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3억만 받아도 한 달에 이자를 뭐 200만 원 이상씩 내야 되는데,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 분할 상환까지 해야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이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약간 심각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내년 24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서 어쨌든 대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선거 자체를 어쨌든 판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자가 내려가야 되는데 오래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자가 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은 취등록세 이런 걸 어느 정도 감면을 해서 좀 낮춰줘야 돼요. 취등록세 낮춰주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 문제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결정해서 소득세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세법을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바뀌기 힘들다. 그래서 내년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다 그러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식시장도 어렵고 어쨌든 조금 견뎌야 되는 상황이다. 코스닥도 지금 참, 코스닥도 거의 75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지면 7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내시고, 뭔가 변화를 줘서 지금 판이 뒤바뀌어야 된다. 갑진년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중국 부동산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고, 저는 2019년에 중국이 붕괴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시진핑이 정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중국은 소프트 랜딩 연착륙되는 게 아니라 경착륙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요즘은 세상 사는 게 힘든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야 된다. 잘 대처하시고, 다만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잘 극복할 것이다, 경제 위기는 오지 않는다, 이런 영상을 제가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